안녕하세요, 알석사입니다. 솔직히 이전까지는 계속 데이터 타입만 소개해서 별로 재미가 없으셨을 겁니다. 알파벳 ABCD만 나열하는 것 같아서 아마 근성으로 들으셨다고 해도 2배속으로 들으셨겠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번 시간엔 뒤에서 실생활 예시를 들어 딕셔너리라는 데이터 타입을 소개하며 나름 유익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파이썬엔 아주 특이하고 유용한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어떤 키로 검색하면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게 딕셔너리입니다. call to in 이라는 완성된 영안사전 딕셔너리가 이것처럼 있다고 칩시다. 전 어디서 그냥 만들어서 복붙했습니다. call to in 대괄호 키 대괄호를 하면 키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건 영안사전이니 call to in 사과를 치니 애플이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키 값에 근육을 넣고 call to in 키를 넣으니 머슬로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를 새로 정의하실 때는 키 콜론 값을 중괄호 안에 넣어선 형태로 써주게 됩니다. 키는 한국, value는 코리아, example은 중괄호 안에 키 콜론 value 식이죠. example 한국 하니 키 해당 값인 코리아가 잘 뜨죠? 이전 시간에 리스트에는 값을 추가하려면 append를 했어야 했죠. 딕셔너리에는 값을 추가할 때 키와 값의 짝을 새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키 값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면 리스트에서 존재하는 인덱스에 값을 넣을 때랑 같이 해당 키 값을 그냥 덮어 써버리게 됩니다. 냥이는 존재하지 않는 키 값이었으니까 이제 cat이라는 단어가 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전 같은 걸 어디다 써? 라고 생각하시겠죠. 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유용한 예시를 들어보죠. 여러분은 국민게임 스타일의 운영진입니다.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아직 파일 처리는 우리가 안 배웠지만 배웠다 치고 이 파일에서 여러분은 스타크래프트란 게임의 프로토스 종족 유닛들의 여러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제 딕셔너리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보죠. 슬픈 세상이죠.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여러분은 리스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따옵니다. 복붙하는데 이렇게요. 여기 각 유닛별로 해당하는 어떤 값이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그대로 따왔으니까요. 보기 쉽게 3개만 적었습니다. 자, 프로토스 리스트 안에 프로브, 질럿, 다크 템플러에 대해 이 세 유닛에 대한 값들이 들어있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유닛들을 넣어봤습니다. 상사가 이 세 유닛의 생산 시간당 미네랄 평균 소모율을 계산하라 합니다. 3개 유닛에 대해서 미네랄 컬럼의 값을 생산 시간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오케이. 프로브는 프로토스 리스트의 0번째 인덱스, 질럿은 1 인덱스, 다크템플러는 인덱스 2, 그리고 미네랄은 인덱스 3이죠. 그리고 생산 시간은 맨 끝에 있습니다. -1 인덱스를 넣겠습니다. 자, 계산을 보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괜찮아 보이죠? 한 달 후에 보면 어떨까요? 인덱스 -1이 생산 시간이고 인덱스 3이 미네랄인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한번 똑같은 걸 해보죠. 이것도 미리 만들어 둔 걸 전 그냥 복붙한 겁니다. 네.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해보니까 프로토스 딕트에서 프로브의 미네랄 데이터를 가져오고 프로브의 생산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질럿도 똑같이 하는데 프로브 대신 질럿 이렇게 넣습니다. 다크 템플러는 다크 템플러로 넣어줘야죠. 이렇게 해서 프로브 레이트, 질럿 레이트, DT 레이트를 계산하니 잘 나오네요. 지금은 파일 입출력을 안 배우셨으니 이걸 제가 그냥 노가다로 입력한 걸 다 보여드리지만 이런 컬럼명에 맞춘 데이터 설정은 다 파일 입출력으로 자동화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이게 훨씬 보기 쉽지 않나요? 한 달 뒤에 코드를 되돌아봐도 데이터 몇 번째 컬럼이 뭐고 이렇게 어쩌니 낑낑댈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저 데이터를 만들어둔 직원이 선심 쓴다고 유닛명으로 데이터 파일을 정렬해서 준 거예요. 추가 데이터를 준답시고 시야 항목을 마지막 컬럼에 또 추가해줬네요. 아이고, 리스트를 썼다면 3개 유닛에 대해서만 적어도 아래처럼 데이터가 바뀝니다. 이렇게 시야를 맨 끝에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프로브랑 다크템플러가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리스트 인덱스 0이 더 이상 프로브가 아니라 다크템플러고, 인덱스 2도 다크템플러가 아니라 프로브입니다. 1차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코드를 수정해 봅시다. 네, 이거만 적는데도 안 헷갈리려고 솔직히 약간 힘들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들도 마지막 아이템이 더 이상 생산 시간이 아니라 추가 칼럼인 시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멘붕 추가 탈을 먹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끝에서 두 번째 -2 인덱스로 수정해 줍니다. 결국 데이터가 조금만 바뀌거나 추가돼도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 관리는 코드를 계속 수정해 줘야 됩니다. 몇 달 뒤 알아보기 힘든 건 당연하고요. 딕셔너리를 썼다면 어떨까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보죠. 자, 시야를 추가합니다. 네, 프로브랑 다크템플러 위치도 한번 바꿔보죠. 딕셔너리는 위치로 정렬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 없죠. 그냥 똑같이 해준다는 의미에서 그냥 바꿔보겠습니다. 네, 시야가 추가되긴 했네요. 쓰진 않지만. 여튼 생산시간당 미네랄 비율을 다시 계산해보죠. 바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조 부렸죠. 이상 딕셔너리의 소개와 딕셔너리가 왜 유용한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데이터 타입과 기본 문법 소개를 끝내고 나서 다시 이 우월한 딕셔너리에 대해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코딩 철학에 대해 잠깐 얘기해보자 합니다. 일단 변수명에 대해서입니다. 파이썬의 변수명은 단어 언더바 어쩌고저쩌고 식으로 표시합니다. 프로토스 언더바 딕트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의미가 뭔지 한눈에 이해 가능해야 합니다. 이걸 귀찮다고 P 이런 식으로 줄이시면은 코딩할 때는 편할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게 뭔 소린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뭐 주석을 달아둔다고 해도 매번 주석을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잠깐만 쓰거나 정말 자주 쓰는 경우 빼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변수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가독성입니다. 코드는 가독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줄이 약간 길어지긴 했지만 이 프로토스 딕셔너리를 정의할 때 제가 귀찮다고 한 줄로 쭉 적었거나 뭐 쉼표나 줄바꿈을 제때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변수를 빼먹거나 오타나 안 나면 다행인 일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나중에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코딩할 일이 잦을 텐데, 그럼 필연적으로 남의 코드를 보고 내 코드도 남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이때 P 이렇게 적혀 있는 걸, 긴 변수의 정의가 한 줄로 되어 있는 이런 걸 남이 읽고 싶어 할까요? 그 남은 님의 코딩 실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래서 초반부터 귀찮으시더라도 코딩 스타일을 맛깔나게 잡으시기 바라며 꼰대질을 해봤습니다. 이만 줄이며 다음엔 반복문 등 본격 코드 흐름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